네, 안녕하세요. JJ비뇨기과 강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성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수술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수술 후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과 설명으로 어떤 환자의 어떤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수술 방법을 정확히 이제 매칭을 하다 보면 불만족에 대한 거는 충분히 사실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부작용은 수술하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제 이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남성 수술의 부작용은 염증이 가장 흔합니다. 염증. 어떤 우리 남성 수술 재료에 대한 내 몸에서 어떤 거부 반응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고 남성 수술 후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염증이 대부분일 겁니다. 염증은 세균에 대한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결국은 감염 관리에 실패해서 감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남성 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염증은 어떻게 줄이느냐? 그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이나 의사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원칙들이고 이 원칙만 잘 준수를 한다면 염증은 거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술이든 100%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염증을 100% 줄인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고 생긴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벼운 수준의 염증에서 그치는 것 정도로까지는 충분히 노력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독이겠죠. 소독. 수술 전에 소독을 잘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의사들도 당연히 인정을 할 것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소독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베타딘으로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이제 소독이 되겠지, 아니면 알코올로 이렇게 닦으면 수술 부위를 잘 닦으면 소독이 되겠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의학적인 원칙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약의 종류도 대부분 이제 베타딘하고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이제 약품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 소독약이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을 타겟으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베타딘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딘으로 닦아낸 뒤에 마르면서 이제 소독 살균 작용이 나타나는 거고, 클로로헥시딘 같은 경우는 피부에 도포한 뒤 30초면은 이제 살균 작용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베타딘은 좀 더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세균이나 진균, 바이러스까지 커버를 하고, 클로로헥시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정확히 알고 소독을 해야지 소독의 질이 높아져서 정확하게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독하고 연관된 건데, 우리가 이제 수술용품에 대해서도 이제 환자의 환부뿐만 아니라 수술용품에 대한 소독도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 대부분 그냥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폐기를 하는 게 정답이고요. 어쩔 수 없이 소독해서 써야 되는 물품들은 그런 것들도 2번, 3번 소독 관리, 감염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한 상태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술 부위에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술 기구를 잘 소독해서 깨끗한 상태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잘 지킨다는 가정 하에 우리 병원만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병원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터치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수술할 때 가급적이면 터치를 안 하는 게 수술의 원칙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터치를 안 하면 물론 수술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터치를 해야 될 때와 터치를 가능하면 피해야 될 때를 잘 구별을 해서 터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 기구를 만지게 되고 환부를 만지게 되지만, 수술 부위에 이식돼야 될 이식 재료라든지 예를 들면 진피라든지 필러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수술 환부, 아무리 소독을 했지만 피부에는 세균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환부에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내 몸에 이식이 돼야 될 부분이라면 이제 몸 안에 정확하게 이제 깨끗하게 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몸 안에 집어넣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면인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노터치 테크닉은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아니고요. 외과적인 수술에서 개발돼서 여기저기서 많이 응용돼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그 장을 수술할 때 장 안에는 이제 세균이 많기 때문에 이 장을 잘라야 되는 부분에서는 장 내 내용물하고 복강하고는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많이 응용을 했었고, 가깝게는 뭐 성형외과에서 가슴에 보형물을 넣을 때 노터치 테크닉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에 노터치 테크닉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확대 수술에서 예를 들면 진피를 넣는다든지 필러를 주입한다든지 이런 확대 수술에서는 조금 이런 면에서 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기 임플란트 수술이나 가슴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음경 확대 수술은 거기에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염증이 생기면 환자도 괴롭고 저희도 이제 수술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염증이 생기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음경 확대에서도 노터치 테크닉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노터치 테크닉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수술 시간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수술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뭐 대충 수술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수술을 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수술 부위도 그렇고 수술 재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 시간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남성 수술의 부작용, 염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한테 수술 받으면 100% 염증이 안 생기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수술이든 염증이 안 생기게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염증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상태로 수술이 진행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혹시 염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생긴다 하더라도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